곤양IC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서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천시가 공영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시공과 분양 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가 원활한 인재 수급을 위해 주택 무상임대와 이주 정착금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파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을 밝혔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에 합격 통보를 받은 67명 중 22명이 난데없이 불합격자로 번복됐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는 채용을 담당한 외주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다양한 가족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시군별로 다양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2주의 핫 이슈 살펴봅니다. 2030년이면 생활 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진주시가 소각시설 설치 추진에 나섰는데 최근 개최한 설명회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개곤 기자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의 방향성과 구성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특히 초기 출범 인원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 정도인 만큼 인력 수급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책이 경남도에서 발표됐습니다. 무상 임대주택과 정착 지원금 등 인재 유치를 위한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우주항공청 개청.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는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청이 추진할 주요 프로젝트를 정하는 등 조직의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 기관화하는 과정도 진행돼야 합니다. 기관별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큰 과제는 인력 수급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를 잘 마친다고 하더라도 개청 후 하반기 인력 충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초기 인원이 당초 계획인 293명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미흡한 정주 여건 문제 해결이 선행 과제. 이 가운데 29일 경남도에서는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책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과기부와 사천시는 주거 대책으로 우주항공청 직원들에게 주택과 아파트 모두 230채를 임대 등의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주 정착금과 가족 동반 이주 장려금 등을 제공하는데 4인 가족이 경남으로 이주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동 편의를 위해 사천 내뿐만 아니라 서울 등 주요 도시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고속열차 증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천공항과 진주역을 거쳐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점으로 한 노선을 하루 한 8회 정도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대전, 대구 등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삼천부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임시청사를 하루에 2회에서 한 4회 정도 경유토록. 이에 더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전환, 남부 내륙철도 조기 개통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과기부에서는 통근버스 운영과 심야 퇴근 직원을 위한 택시 이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 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서부지사가 사천 산단 근로자 문화지원 사업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청년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의 달을 운영하고 문화지업 사업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5월 한 달간 문화의 달로 정하고 모범 근로자 포상과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드론 체험과 풋살 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곤양IC 인근에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개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공과 분양을 민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만간 사업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투자 유치 산단가의 예산안 설명이 끝나자 의원 질의가 시작됩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그 지자체 삭감된 사유와 그 향후 계획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 파트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봤지만 1년에 줄 수 있는 예산이 20억, 그렇다 보면 500억에 20억이면 2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안이고, 사천시가 곤양면 맥사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서부 일반 산단의 공사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 700억 원을 들여 사천시가 시행과 공사 발주를 직접 하는 공영 개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160억 원을 투입해 사업 승인과 부지 매입이 끝난 상황. 사천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는 20억 원뿐. 500억 원이라는 총 공사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천시는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해 직접 발주를 포기하고 시공과 분양을 민간업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업을 맡을 민간업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민간한테 기존의 증거 보상비, 용역비, 수수료,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민간이 이 사건을 사고자 하는 민간인들이 판단할 때 많이 있겠습니까? 사천시는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다며 민간이 진행할 경우 2-3년 안에 조성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개발 방식 전환에 반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보다 조성 사업이 빨리 진행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민들도 염원의 희망은 빨리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해서 기업체가 들어오고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겁니다. 시비든 민간이든 어쨌든 빨리 조성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사천시는 이르면 5월 초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고를 하면은 이제 들어온 업체를 상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고점이 나오는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향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개발 방식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제한하는 민간 사업자가 없을 경우 조성 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보이넌 어린이집이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내동면 3계리에 있는 보이넌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유희실, 교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정원 35명, 보육교직원은 14명입니다. 보이넌 어린이집은 진주의 세 번째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진주시는 기존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한 후 관리를 맡으면서 보다 질 높고 책임감 있는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진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운행 실천 다짐 대회가 능력개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친절기사 20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운전자 개인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금 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가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달 말 설립을 앞두고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합격 여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필기시험 결과 발표를 알리는 문자 한 통. 몇 시간 후 짤막한 사과와 함께 결과 발표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문자가 추가로 도착합니다. 정확한 필기시험 결과가 최종 발표된 건 이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뒤입니다. 이번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예정자 24명의 약 3배수였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67명 가운데 무려 22명의 합격 당락이 뒤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 하루도 안 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결과가 바뀐 지원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발표 이후 채용 담당자들이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배점 기준을 비롯 최종적인 점수를 납득할 만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된 문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험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답안지를 보고도 제 점수가 맞는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배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상세히 설명을 안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부터 이걸 준비했을 텐데. 진주시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채용 절차를 대행업체의 이름에 진행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업체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행정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인사 절차를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 등과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하여 재발 방지에 대한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24명 모집에 500명 넘는 인원이 몰릴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첫 직원 공개 채용. 지원자 당락 번복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 이른바 덱스터가 29일 경남에서는 최초로 진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상평 일반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 1층의 문을 연 진주 덱스터는 수출 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와 함께 해외 바이어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무역 상담실, 교류 공간인 디지털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수출 희망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사이트 상품 등록, 디지털 전 무역 과정을 지원하며 디지털 무역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10월 2일부터 열립니다. 남해군은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 회의를 통해 올해 축제 기간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확정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반영돼 하루가 늘어난 총 4일 동안 진행됩니다. 한편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은 민간주도 기획단 정착을 위해 민관 공동단장 체제에서 올해부터 민간 단장 단일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엔 다양한 휴일과 행사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첫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사천시의회 임시회에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 첫 추경안이 의결되고 시정 질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토요일엔 본명 딸기가족 한마당 축제가, 일요일에는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이 열리는 등 다양한 축제가 주말 동안 펼쳐진다고 합니다. 남해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식과 축제 한마당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행사는 오는 일요일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요일에는 독일의 5월 축제인 마이페스트가 독일 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수제 맥주와 소시지 등 독일 마을 음식 부스와 함께 다양한 퍼레이드와 문화 공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동에서는 화요일 야생차 문화축제의 최종 보고회가 군청에서 열립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목요일엔 어린이 정원 개장식이 구하동역에서 개최되고 토요일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하동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청 소식입니다. 수요일엔 산청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일정에 올라와 있고 금요일엔 어린이날을 맞아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마술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시작한 산청 황매산 철쭉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철쭉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함양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산양삼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또 화요일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문화축제가 펼쳐지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엔 어린이날 행사가 각각 고운체육관과 상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23회째를 맞이하는 진주 논계제가 시작됩니다.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날 동안 8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날인 3일 개제식과 의암 별제는 서경방송 지역 채널 8번을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칠암동 남강 둔치에서 야간 관광 행사인 남강 나이트 피크닉이 진행되는데요. 5월 4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평거 야외 무대에서는 서경방송과 함께하는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가능한데요. 장기자랑과 동요대회들, 걷기 대회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지혜 아디슈 김상엽입니다. (2030년이면) 생활 폐기물을 땅에 묻는 이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진주시가 단독 소각시설 설치 추진에 나섰는데 최근 개최한 설명회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투데이 서경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주시가 설치를 추진 중인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가연성 생활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해야 하는데요. 진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1순위 후보지로 두고 단독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1,700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루 280톤의 쓰레기 소각이 가능한 시설을 준비 중입니다.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입니다. 네, 이 최근 열린 주민 설명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진주시는 지난 26일 내동면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친환경적 소각장 설치와 주민 편의시설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1순위 후보지로 거론되는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 설치 이후 악취나 폐수로 피해를 봐왔다며 여기에 더해 소각시설까지 감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다이옥신 등이 배출돼 피해가 클 것이고 정화된 연기를 내보내더라도 인공 가수원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주민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각에선 사천시와의 광역 소각시설을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소각시설 강력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광역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비 지원을 3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유인책도 마련했지만 시는 단독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는 주민 반대를 둔 우려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단독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도 주민 반발이 심한데 타 지역 쓰레기를 가져오는 강력시설에는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시설이 강력화되면 입지 선정이 어려워지는 점, 만약 시설을 지하화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큰 이점이 없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천시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소각장 강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진주시의 입장은 다른 셈입니다. 네, 김순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의회에서 최근 진주 사천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향후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예고돼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산청군이 한방 항로화 산단에 10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산청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HS 인더스트리는 산청 한방 항로화 일반 산단 2,500여 평 부지에 최대 104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27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HS 인더스트리는 2020년 설립된 전기차 부품 장비 제작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UAM 부품 제조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28일 막을 내린 제5회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의 탐방객에
지난해보다 4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청구는 14일간 펼쳐진 이번 축제에 7만 9천여 명이 다녀가며 지난해보다 3만 9천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꽃잔디의 향연, 화려함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올해 부지를 5,000제곱미터 확장해 축구장 4개가 넘는 규모의 공원에 진분홍의 꽃잔디와 꽃을 심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20분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객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해 불은 약 10분 만에 완전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숙박객 5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객실 내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8일 오전 10시쯤 함양군 병곡면에서 이면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쑥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사천과 남해를 제외한 서부 경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13도, 남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오전에 맑다가 흐려지겠고 부산은 오전에, 제주는 종일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2도, 광주 1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는 그치고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양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41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4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방무가 끼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